안녕하십니까. KDR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화두는 단연 내부 통제일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최근 몇 년간 모범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금보험공사가 어떻게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 임직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희 내부통제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부통제실장 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정말 바쁘신데 또 이렇게 저희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금융기관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내부 통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기관평가에서도 내부통제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공사가 내부통제를 경영전략에 반영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사 내부통제 제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내부 통제실에서는 어떤 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내부통제실은 내부통제기획팀과 윤리경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기획팀은 전사 내부통제를 총괄하고요. 컨설팅이나 점검을 통해 현업부서가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윤리경영팀은 윤리의식과 청년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천문화를 조성하는 팀이고요.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임직원 모두가 윤리의식을 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장님, 이 내부 통제라는 단어는 요즘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내부 통제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부 통제란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내부 감사가 이미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내부 통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내부 통제는 면역 체계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말씀이신 거죠? 예,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듯이 내부 통제 역시 조직을 외부나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킹이나 횡령 등으로부터 다양한 규정, 업무 절차, 또 IT 시스템이나 주기적 모니터링, 교육 등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는 것이죠. 네. 네, 저 이렇게 또 비유랑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부 통제가 또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면역 체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내부 통제 전담 부서인 내부 통제실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유사 공공기관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신 사례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금융권 등의 어떤 반복적인 금융사고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는데요. 공사도 20조에 가까운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인 내부 통제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환경 변화는 다른 공공기관도 좀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이 보다 좀 직접적인 원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내부 통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또 시스템을 투입해야 하고 추가적인 통제 활동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하고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경영진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사 공공기관을 만나보았는데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신설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서 내 팀 또는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 특히 저희 현 사장님의 의지가 컸었는데요. 취임사부터 신년사, 청년기념사 등에서 고품질의 내부 통제를 수시로 강조해 오셨거든요. 그렇군요. 취임사부터 일단 강조를 하셨으니까 사장님께서 내부 통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업무를 수행하실 때 실제로 좀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내부 통제라는 것이 이제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귀찮은 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통제실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내부 통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데 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내부 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시로 언급을 해주셔서 직원들의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공사가 삼선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삼선 방어 체계는 내부 통제에 있어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코소 모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조직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하여 중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1선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실행하는 현업부서이고, 2선은 현업부서가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3선은 1, 2선의 위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감사부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간 공사에서는 1선과 3선 부서만 있었는데요. 2차 방어선인 내부 통제실이 재작년에 신설되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3선 방어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위험을 막기 위한 방어벽이 세개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개의 방어선이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야 내부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내부 통제실은 2선으로서 이제 1선과 3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업부서가 설계한 통제 장치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고 감사부서도 내부 통제 점검 계획, 결과 등을 공유해 가면서 내부 통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다른 기관들과 좀 차별되는 공사, 이 내부 통제 제도의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간 저희 공사에서는 각 부서들이 관리하던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이나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고 이제 이것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나 중복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총 6개의 위험 관리 툴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만 2천여 개가 넘었습니다. 2천여 개요? 일단 숫자부터 좀 압도당하는 느낌인데요. 예. 예,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유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중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니 힘들었을 거고요. 네. 위험 관리 툴을 담당하는 주체와 운영 방식도 달라서 이제 점검이 형식화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실이 생긴 후 집중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은 협의하여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물론 그간 인식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하기도 했고요. 예. 그랬군요. 이 체크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의 모든 업무를 분석해서 새로운 툴로 구성하는 거는 말만 들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용역을 통해서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인력에게만 맡기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공사에 꼭 맞는 툴을 구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저희 각 부서 담당자가 직접 위험관리 툴을 통합하고 작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외부 기관은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하고 어떤 자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내부 통제실 또 외부 전문기관 또 현업부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약 440여 개 정도로 효율화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 통제 매뉴얼이라는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만 들어도 2천여 개에서 400여 개로 줄였다는 정말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통제 매뉴얼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성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 부서가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위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각자의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담당 임원들께서도 이제 보고를 받으시면서 소관부서에 대해 내부 통제를 챙기실 수 있으셨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한정된 자원이 내부 통제의 효율성과 임직원의 내부 통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성된 내부 통제 매뉴얼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내부 통제 매뉴얼에는 업무별 위험의 종류와 크기가 정해되어 있고 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통제 활동, 또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수시로 내부 통제 매뉴얼을 참고하면서 본인의 업무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매뉴얼에 따라 위험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내부 통제실 주도로 저희 점검을 실시합니다. 내부 통제 운영 실태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위험의 크기에 따라 고위험군은 반기별로 하고 중위험군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내부 통제 매뉴얼의 활용도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내부 통제 매뉴얼은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이걸 계속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공사의 경영 환경이라든지 법률 또 규정 등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해당 위험이 이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수시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1, 2분기에 내부 통제 매뉴얼을 전사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변화 관리라고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변화 관리 이외에도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다면 수시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좀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저희 공사는 그 기금 운용 또 보험료 수납, 지원자금 회수 등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수시로 출납되기 때문에 횡령이나 이체 실수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금융사고는 한번 터지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사 업무 중 자금 출납과 관련된 업무를 핵심 위험 업무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핵심 위험 업무는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핵심 업무,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통제 수단이 포함된 주요 사고 예방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참고하도록 했고요. 통제 수단 개선이나 운영 현황, 주요 이슈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장님이 주재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아,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물새 틈 없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안심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전에 내부통제위원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부통제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 또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나요? 예,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공사의 전 경영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관련 이슈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계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공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임직원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직원은 내부 통제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위험을 직접 관리하고 예방하는 최전선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통제를 다른 사람이나 별도의 부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업무 수행이 규정이나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지 항상 생각하며 일해야 하죠. 제도를 아무리 겹겹이 저희가 설계를 해도 임직원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군요. 인식이 참 중요하군요. 이렇게 내부 통제를 업무 담당자 본인의 업무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임직원분들께 인식을 시키고 계신 건가요? 먼저 내부 통제 규정을 통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책임은 각 부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규정화했습니다. 내부 통제 매뉴얼 작성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소관 부서가 수행한 내부 통제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각 부서 실무 담당자, 신입 직원, 파산재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과 임직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부 통제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 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절차가 막 늘어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내부 통제실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통제 강화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공적 기금을 운영하는 저희 공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직원분들께서 혹시 내부 통제를 잘하면 뭐 보상이나 뭐 이런 제도도 있을까요? 네, 내부 통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평가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내부 통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포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제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실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내부 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조직의 청년 문화도 내부 통제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임직원 행동 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요? 네, 임직원 행동 강령이라는 것은 공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임직원의 기본 자세,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책무와 같은 기본적 사항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보유, 거래 제한 규정, 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임직원 행동 강령에 어떤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임직원들이 금융투자 상품 보유 거래 제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보유 및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임직원 분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원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성 있는 업무 단위를 사전에 지정을 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금융투자 상품 보유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부서 단위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대상을 지정하여서 임직원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직원분들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도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해외 주식을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음에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되어 임직원의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도 합리화해서 이제 해외 주식의 경우 임직원들이 보유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임직원분들께서 해외 주식 매매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제공이 가능한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하였고요. 농업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또 명절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음식물 가격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농업인과 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직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라 미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 상품 보유, 거래를 제한하는 대상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 상품 등 대상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반 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행동 강령을 잘 숙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직원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 임직원의 겸직 승인 기준도 좀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께 이 겸직 승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임직원 겸직 승인 기준은 임직원의 타업 종사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고요. 겸직은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꼭 숙지하고 준수하셔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임직원의 겸직 승인 기준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두 가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기존 겸직 승인 기준의 규제가 영리 활동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임직원의 합법적인 사적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과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직원분들의 영리 활동이 좀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된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 수준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무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 국가와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겸직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굉장히 현실적인 방향의 개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은 열린 태도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는 좀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었나요? 예,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 강의와 같은 활동은 대가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겸직 승인 기준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겸직자는 오히려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 등을 반영해서 직무 관련 사회이사 등의 겸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가 수령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부 강의나 이 공익 자문 요청이 많아져서 대가 수령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상황이 종종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좀 기준이 명확해졌네요. 네. 다만 임직원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겸직은 여전히 저희 내부 통제실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것은 안 되고요. 또한 대가를 받을 때도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겸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겸직 승인에 관한 개정 내용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이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 내부 통제 제도와 임직원 행동 강령, 겸직 승인 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향후 공사의 내부 통제 제도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생각하시는 청사진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처럼 이 업무가 다양해지고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은폐한다고 해도 그 흔적은 어딘가의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각 업무 시스템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저희 과제입니다.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보호하는 내부 통제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임직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내부 통제는 어떤 거창한 시스템이나 복잡한 절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며 또 작은 일에도 책임과 신뢰를 담아내는 순간부터 진정한 내부 통제가 실현됩니다. 임직원 개인의 성실한 실천이 가장 큰 힘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부 통제 성공의 열쇠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주희 내부 통제 실장님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부 통제는 이 조직의 가치와 우리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KDIC 뉴스포커스 내부 통제실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